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집?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누구나도 원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전용 50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두 후보의 공약 중에 약간 튀는 그걸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만입니다. 소장님, 오늘 저희가 급한 질문 하나 갖고 왔어요. 급하다고요? 네. 뭐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이 옵니다, 나는. 예. 감 따고 왔어. 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공약이 현미경이 없으면 안 보일 것 같아, 잘. 그 정도로? 예. 제일 궁금한 거는 예. 후보들이 집을 얼마나 공급해 줄 것이냐. 주택 공급 정책이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순서대로 가보죠. 1, 2, 4번 순서대로 공약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 예. 역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죠. 네. 주택 공급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모두 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결이 좀 다르죠.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이 뭐가 있을까요? 청약. 신도시.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했었고요. 이번에는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만 호를 공급할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발표되는 공공택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외에 발표된 곳들 있잖아요. 그들 지역들을 좀 확대하는 수준에서 4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신도시. 말씀이세요? 주택 공급을 안 하다니요? 주택 공급 지금은 해야 되겠죠. 지금은 필요한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3기 신도시 발표 언제 했을까요? 2018년에 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 2025년. 5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7년이 지났죠? 입주했나요? 안 했죠. 이제 본 청약하고 있습니다. 청약 접수를 받는데 신도시는 크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빠른 시범단지를 이제 본 청약을 받습니다. 하남 교산이나 뭐 고양 창릉 같은 경우 보니까 2029년이 첫 입주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단지들 크니까 나머지 단지들은 언제쯤 청약을 할까? 아직도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3기 신도시가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 한 2035년 정도는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기 신도시는 2025년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3기가 몇 년 걸렸나요? 2018년에서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2025년에서 15년 하면 2040년이 됩니다. 2040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now, 현재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잖아.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고, 청약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15년 후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5살인 분은 15년 후면 애가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15년 후에 집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거나 궁금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이 괜찮은 이유는 지방에서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교,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데 절대적인 출산율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서울의 출산율도 줄어드는데 인구 유입도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2025년, 15년 후 2040년이 되면 유효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4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는 게 옳은 것일까? 자칫 잘못하면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고요.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4기 신도시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인구 구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방에 가면 지금 빈집들이 많고 미분양이 많은 이유들도 도시개발을 너무 많이 했어. 저는 설계 미스라고 봅니다. 지자체들이 지금 또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 도는 인구가 늘어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인구를 전제로 주택 공급,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하는 이유는 세수, 집을 많이 지을수록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열을 올려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할 일은 아니고 미래
10년, 15년 후에 인구 유효 수요 계획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4기 신도시는 좀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공주택들, 뭐 임대주택들 많이 공급하겠다. 1기 신도시, 서울 도심, 뭐 재건축 재개발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 4기 신도시는 좀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있는 1기 신도시나 그 도심을 재건축하는 거는 재건축은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아마 주도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살짝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차기 정부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저는 공공주도로 공공재개발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만큼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공임대 또는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을 올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합하고 약간 분쟁도 저는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폐지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약간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33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333. 333 뭐 333이에요? 333. 333이 뭐냐면 청년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혼하고 3년간, 첫 아이를 낳고 3년간, 둘째를 낳고 3년간, 총 9년 동안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호씩 임기 동안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10만 원 지을 땅 있나요? 땅도 없고 돈도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무감각해졌어요. 숫자에 뭐 250만 호 건설, 270만 호 건설이 나오다 보니까 10만 호 마치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10만 호가 분당 신도시나 송도 국제도시의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분당 신도시를 1년에 청년주택을 이제 분당 신도시 같은 거 5개 짓겠다는 거죠. 1년에 하나씩.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능했던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이나 그 시절에 예. 1기 신도시 개발할 때 88 올림픽 하던 시절 그때는 땅도 있고 뭐 일사천리로 진행도 되고 그때는 건축비도 사실은 얼마 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저는 1년에 10만 호가 아니라 5년 동안 10만 호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뭐 3년, 9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 공약을 볼 때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유권자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공약, 그 부동산 정책 내용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가?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4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333 공약은 필요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공정하죠? 뭐 둘 다 사실은 저는 낙제점입니다. 땡땡이고 나머지 뭐 공공 임대주택, 뭐 반값 월세존 뭐 이런 거 많이 공급을 하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전 정부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도 그냥 양념처럼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는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나왔던 공약들이 나왔고 책임지지 못하는 공약들이 나왔고 필요하지도 않은 공약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 그것도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하지 못하는 왜? 여소야대니까 국민의힘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는 사람은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면 옳은데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둘 다 역시 땡땡 낙제점입니다. 그러면 하버드에서 경제 전공한 대통령 후보 이준석 후보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저는 이건 아이디어는 좋다. 왜냐하면 저는 공약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공약을 할 때 아빠가 유명해져 가지고 기님만이 아주 잘 돼 가지고 돈 많이 벌면
강남에 집도 사주고 포르쉐 사줄게. 이게 과연 제 자녀가 공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용돈 5만 원 올려줄게가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 되겠죠. 그러면 거창하게 뭐 10만 호 공급, 뭐 4기 신도시 이런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필요 없는 공약보다 전용 59가 왜 중요하냐면요.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원룸 같은 주택 10만 호 공급하면 우리가 필요하거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집?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누구나도 원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전용 59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뭐 매체 공급할지는 안 나왔는데 뭐 저는 10,000호를 공급하든 50,000호를 공급하든 필요한 집을 이렇게 공급하는 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거창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포르쉐를 사줄게 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전거 사줄게가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가능한가요? 전용 59를 집중 공급하겠다니까 집중 공급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가 양을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금 같은 경우도 뭐 생애 주기별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생애 최초로 사게 되면 뭐 50% 감면해 주겠다. 뭐 결혼을 하면은 얼마 감면을 해 주겠다. 뭐 집을 큰 집으로 옮기게 되면 또 얼마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바꾸거나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뭐 이런 거창한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소소하게 우리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까 그냥 양념처럼 그냥 자전거 한 대 사주고 5만 원 용돈 올려주는 정도 수준의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새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평? 총평은 뭐 사실 저는 특별한 거는 느껴지지 않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건 알지만 주택 공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선 기간 때문에 10년에서 15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사실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 저는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토부가 알아서 수요가 있는 곳들은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면 되지 굳이 대통령 공약 사항에 주택 공급 대책이 저는 포함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대선 이후에 가장 관심이 될 만한 부동산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교통대책이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이제 주택 공급과 교통대책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교통대책은 또 공통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GTX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20대 대통령 후보 공약 시절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데, GTX ABC는 지금 또 추진하고 있고요. DEF가 신설 노선인데 그냥 하던 소리, 입에 발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는 뭐 임기 내에 DEF 신설 노선 착공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교통대책 중에 두 후보의 공약 중에 약간 튀는 그걸 얘기하면 1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까지 KTX SRT를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굳이 왜? 의정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접경 지역에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금 낭비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 5대 광역시에 GTX를 깔겠다. 수도권에 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방 5대 광역시에 필요한 건 GTX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공급해줘야지 GTX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관심받을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세종시가 가장, 왜냐하면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 국회 이전은 기정사실이고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이전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옮길 수는 없죠. 뭐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당장 옮기지 않더라도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대감에 먹고 살잖아요. 그럼 이 기대감, 옮길 수 있어? 추진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세종시는 우리가 드디어 수도가 되는구나, 국회와 대통령과 행정기관까지 오는 그런 드디어 진정한 수도가 되는구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Votre toast, je peux vous
Seigneur, Seigneur, car avec les soldats